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김문수가 대선에 패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김문수가 대선에 패한 진짜 이유. 자, 이 영상 아직도 그 우파 진영 인사들이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듭니다. 자, 제 친구가 이재명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저한테 한국이 괜찮냐면서 영상 링크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링크를 누르지도 않았어요. 자, 사진 1번 보여주세요. 자, 이 영상입니다. 보면은 어떤 교회 가서 세미나 하신 영상이거든요. 자, 제가 이 영상 이제 보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옛날에 한번 이런 영상을 하셨네 라고 이제 알고 있어서요. 자,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저 영상에 Keep Bible이라는 영어 보이냐? 라고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어디? 그래서 저기 노트북에 Keep Bible 안 보여? 그래서 어디 같아 저기가? 그랬더니 친구가 설마?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맞아. 저거 김문수 씨가 이단성 있는 집단 가서 세미나 한 거야. 김문수 씨가 이단성 있는 집단 가서 세미나 하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보면은 저기 사랑침례교회라고 보이시죠? 사랑침례교회. 자, 사랑침례교회 Keep Bible.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사랑침례교회 합동고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단성 있음, 참여 금지, 예의주시, 교류 자제. 그냥 사실 이단성 있다는 건 사실 이단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소리예요. 이단성 있음, 이단임, 사회비, 반사회적, 사실 복잡하게 이제 전문가들은 나누긴 합니다만, 그냥 이단이나 마찬가지다. 참여 금지, 교류 자제, 엮이지 말아요. 교류 자제. 그죠? 참여 금지. 자, 다시 1번 사진 보여주세요. 국대 떡이고 뭐고 지금 보니까 좀 아래 댓글 보니까 제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업은 반공운동가입니다. 자, 진짜 답답한데요. 정말 답답한데요. 이제 복음이 본업을 전하는 거고 뭐고 해놓고 지금 이단 집단 가서 세미나 영상을 올렸어요. 답답하죠.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김문수 씨도 듣자 하니까 기독교인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고 복음 전하는 거고 왜 이단을 왜 갑니까? 이단을 왜? 이단성 집단을 도대체 왜 가요? 열받는 거. 저 이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김문수 씨는 말입니다. 본인이 분별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김문수 씨가 다니는 교회, 제가 보기에 교회 목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주변 참모진이 문제가 있는 건지. 김문수 씨 진짜 제발 교회를 바꾸세요. 거기 목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이 정치인인데 어디 가서 세미나 해도 되냐고 물어봤으면은 저는 제가 혼냈을 겁니다. 미쳤냐고. 딱 갔을 때 보면 이거 냄새가 안 납니까 저거? 지금 뭔가 이상한 집단이 뭔가 홍보하려고 자기를 불렀구나. 자기가 장관이고 정치인이면은 뭔가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에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영상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탄식을 했습니다. 탄식을. 우리나라 장관이란 사람이, 고위 공직자란 사람이 가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저거. 가가지고 기독교인이라면서 이단성 있는 집단에 쫄래쫄래 따라가서 세미나 하는 걸 보고는 야, 이 사람 분별력 없구나.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인들 죄다 이렇긴 합니다. 분별력 없구나. 근데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됐다는 걸 알고 나서 좀 설마 했어요. 설마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뭔가를 얽히지 않을까 설마 했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이단이랑 안 얽히는 거는 이재명 씨한테 좀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씨한테. 좀 저런 건 좌파 정치인들 보고 배우길 바래요. 자, 여러분 좌파의 대선 전략이 뭔지 아세요? 좌파의 대선 전략이 뭐냐면 대선 전날에 당신들한테 사이비를 바르는 거야. 대선 전날에 당신들한테 사이비를 그냥 묻혀 바르는 거라고. 이번에 대선 전날 6월 2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노컷뉴스고 한겨레고 좌파 언론사들이 하나같이 김문수랑 이단이랑 사이비랑 엮더라. 하나같이. 그래서 제가 그 기사 보자마자 이거 끝났네 싶었어. 끝났네. 대선 끝났다. 자,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보니까 리박스쿨은 국민의힘인가 자유통일당인가. 네 번째 신문도 보여주세요. 자, 김문수 지지선언에 이재명 씨가 그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수준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됐냐면 이재명 후보는 6월 2일 CBS 라디오가 대선 전날이죠. 바로 기사화가 된 거예요. 6월 2일 날. 윤 대통령을 향해서 어둠의 민주당원이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다. 그래서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전가훈 목사가 주도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의 집회에 가서 대동 메시지로 김 후보를 지지선언한 것에 대한 언급이다. 그러니까 김문수, 윤 대통령, 전광훈 이렇게 엮어버린 거지 사실. 김문수, 윤 대통령, 전광훈 한 몸통에다 이렇게 묶은 거예요.
자, 그럼 정광훈 씨는 뭐냐? 제가 정광훈 씨가 우리나라 정치에 이득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해서 제가 가능한 정광훈 씨 언급을 안 하고 싶었거든요. 자, 5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뭐예요? 고신, 교류 참여 금지, 이단성 있음. 그죠? 이단성 있음, 이단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소리예요. 교류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합동, 집회 참여 금지 촉구. 집회 참여하지 않을 것을 권면. 이단성 있으니까 엮이지 말아요. 한국 교인들한테 이 사람 이단성 있으니까 엮이지 마라. 이미 한참 전부터 엮이지 마라, 저 사람이랑. 자, 그러면 정광훈 씨가 옛날부터 이단성 있는 발언을 하고 이단 옹호, 변승호 같은 사람들 이단 옹호로 오래전부터 정통교단에서 교류 금지, 참여 금지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정광훈이에요. 그러면 교류하지 말려면, 참여하지 말려면 말을 들어야지, 말을. 6번째 사진을 보세요. 이런 뉴스를 국민들이 보면 식겁을 하는 겁니다. 식겁을 해요. 우파 사람들은 야, 이런 뉴스 나오면 안 되는데 라고 식겁을 하는 거고, 좌파들은 역시나 얘네들 사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김문수 교회 조직의 한국자유주의 지택 광장 세력과 연대 필요. 광장 세력이 뭔데요? 정광훈 씨 말하는 거예요. 관훈 토론에서 전광훈 등 극우와 연대 뜻도.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같이 알고 있는 사람은 이단이랑 연대하자 이렇게 들리는 거고, 이단 옹호자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죠? 근데 이분은 교리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필요하다면은 이단성이 있든지 뭐 손을 잡을 수도. 주변에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이 없냐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종교, 기독교에 좀 밝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얘네들이랑 연대하면 안 된다고. 일단 종교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정광훈 씨랑 이쪽 사람들을. 자,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래냐면은, 자, 이번에 대선에서 정말 이제 중도 우파라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사람들 이제 우리가만 이제 이 중도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분열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결국 당락을 결정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중도 우파라는 사람들인데, 이번 대선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깡패랑 사이비 중에 누구를 뽑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깡패랑 사이비 중에 누구를 뽑냐? 그럼 깡패가 누구를 가리키고 사이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정확하게 하자면 사이비는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이단성 있는 집단 가서 세미나 한자인데,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근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성이 있으니까 뭐 교류금지, 참여금지를 요청했다라고 이런 거 잘 모르겠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단성이든 이단이든 사이비든 통용이 됩니다. 같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 개념에서. 그러니까 뭐 깡패랑 사이비 중에 누굴 뽑냐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대충 맥이 통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누가 깡패고 누가 사이비인데 이러지 않습니다. 아, 사이비 누구 알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자기에게 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이미지가 붙어 있는가. 이 깡패랑 사이비 중에 누구를 뽑냐, 이 말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선거의 판수를 가른 중도 보수라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한 말이라는 거죠. 자, 7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사진을 국민들이 보면 식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진. 주변에서 와서 막 와 해가지고 뭐 이단성, 사이비 뭐 그런 거 분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쭈쭈쭈쭈 해주면 이제 가서 신나가지고 이긴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대선을 이겨요. 근데 다행히도 황교안 대표가 정광훈 씨의 속셈에 대해서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씨한테 이제 홍준표 씨가 졌죠. 지고 나서 간파를 한 것 같아요. 정광훈 씨가 어떤 사람인지. 순수하게 나라 생각해서 구국운동, 정치운동 하는 목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보니까 하시는 말씀 중에 정광훈 씨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한다. 이런 발언을 황교안 씨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운동에서 황교안 씨도 출마했지만 정광훈 씨랑은 절대 안 얽히려고 했어요.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도대체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닌데, 여담으로 황교안 씨도요, 전도사라고 합니다. 전도사. 대전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대요. 야간으로. 근데 도대체 왜 이단성 있는 사람이랑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왜 정치권에 손을 내미는 이단 집단에 가서 돈을 받고는 기웃거리고 세미나를 합니까? 국민들이 모를 것 같나요? 자, 8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참모진이 무능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무능한 건지, 아니면 다니고 있는 출석교회 목사가 무능한 건지, 그냥 여기 사랑침례교회 대신에 이단성 집단 이렇게 써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지지하냐고, 정상적인 사람이. 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단 집단에 얽히고 다니시냐 이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윤석열 같은 분이 신천지랑 얽히고 나서 어떻게 됐는데요? 자, 9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런 기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다 안다고요. 좌파들은 정치인들한테 사이비 찍어 바르는 걸 아주 좋아한단 말입니다. 자, 윤석열 20대 대선 직전 신천지 접촉 드러나. 이런 걸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입이라는 거야. 그리고 사입이 뭐 정광훈당, 신천지당 이런 식으로 얽혀 있다니까요. 이거를 자기들만 모르면 안 되지. 선거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표 준다는 사람들이 사이비를 어떻게 찍냐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관련 없다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취재가 돼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기사가. 아, 신천지당이구나. 국민의힘은 신천지당이구나. 이런 식의 공식이 그래도 우리나라 상식적이라고 하는 중도라는 사람들한테 들어가 있다고요. 물론 적들은 다 알아요. 얘네들 신천지 사이비당이야. 얘네들 정광훈당이야. 극우 사이비 애들이야.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파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기 우파 지지한다고 말도 못해요. 왜냐면은 사이비랑 동급 취급당하거든. 사이비를 지지하냐?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샤이 보수가 왜 나오는데 보수라고 대놓고 밝히면은 사이비랑 같은 계열이구만. 이렇게 인식되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어가지고 샤이하는 거예요. 쪽팔리니까. 근데 왜 쪽팔리게 만드는 행동들을 왜 하고 다니는 거냐고요,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상식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상식이 없어서야. 대선 전에 이런 뉴스들이 대선 전에 막 나오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지. 대선 전날에 그냥 사이비 완전히 그냥 덕지덕지 발라버리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거를. 자, 어떤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위대하신 목사님이 구국 애국 운동하시는데 이렇게 비판할 수 있거든요. 자, 지난 대선 지지율 한번 볼까요? 2017년 19대 대선 문재인 씨의 41%였어요. 자, 41%. 2022년 20대 대선 이재명 씨 지지율 47.8%였어요. 자, 지지율이 내렸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이때 간신히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자, 근데 2025년 21대 대선 이재명 씨 지지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49.4%였어요. 자, 41, 47.8, 49.4. 자, 지지율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좌파 후보들 득표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 구국운동? 솔직히 말할까요? 뭘 하든 헛수고를 하는 걸 깨닫기를 바라야 됩니다. 뭘 하든 헛수고다라는 걸. 뭘 하든 헛수고다. 구국이고 애국이고 김어준 씨 거 보는 사람들이요. 절대로 우파 유튜브 안 봅니다. 우파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절대 김어준 씨 안 봅니다. 지금 선거 전략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고 망했어요. 네거티브?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도요.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 그냥 갈라선 것 같거든요. 좌랑 우랑. 안 통합니다. 가운데나 잘 잡아야지, 가운데나. 근데 뭐 극우고 우파고 거기 가가지고 이단이나 찌 묻어가지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 안 뽑아요. 근데 이거 지금 지지율 보면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는 일은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거. 왜냐면 좌파는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대선 득표율이 계속 올라가. 계속. 제가 정광훈 씨가 사실 이단성이 있다라는 거에서 알고 있거든요. 이단 옹호를 하는 분인 거 알고 있고, 지금 뭐 극우 유튜브라고 하는 사람들, 그 기독교인 중에서 정치 바는 사람들 중에서 잘 보면은 이단들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이단들이 왜 우파 이야기를 할까? 이단들이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그런 발언 할까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왜 이단인데? 자기 이득을 따라서 정상적인 교리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단인 거거든요. 그럼 자기 이득을 따라서 정상적인 성경적인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는 애들이 나라 사랑할 것 같아요? 안 옵니까, 감히? 걔네가 뭐 구구 운동한다고? 아니라고. 좌파 지지율은 떨어진 적이 없다고요. 걔네가 무슨 구국운동, 애국운동을 해. 걔네 지들 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좀 대놓고 얘기할까요? 윤석열 씨가 체포될 때
정강훈 씨가 한남동 가야 된다 그랬어요? 광화문 와야 된다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디 갔어? 그래서 시위자들이 어디로 모였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냥 바로 체포됐지. 진짜 대통령이나 나라를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 안 하겠죠. 그 사람들은 나라 사랑에 관심 없어요. 자기 배만 배불리는 거지. 만약에 진짜 정동수 사랑침례교회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자기는 나라를 생각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뭐 반공운동을 하는 거다. 그럼 여기다가 자기네들 집단 홍보를 왜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는 자막까지 딱 달아놨더만 사랑침례교회라고. 거기 교인 늘었을걸요? 쪽만 모으는 거지 극단적으로. 왜 정치인들이 이단 집단의 홍보나 선전에 그렇게 이용을 당하고 다닙니까? 정말 국민의힘 안에는 뭔가 분별력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요? CBS가 이단 전문가가 기자로 있고요. 걔네는 노컷뉴스랑 하나라고요. 그리고 한겨레랑 하나고 당신들이 이단이랑 뭘 하고 다니면은 전부 알아낸다고요. 전부 알아내가지고 바로 기사 띄우면은 국민들은 야 얘네들 사입이구나. 다 안다고요. 다. 좀 제발 정치하신다는 분들 제발 이단이랑 얽히지 마세요. 한국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교류 금지, 참여 금지라고 얘기했으면 제발 말 좀 들으세요. 고집 부리다가 말아먹은 겁니다. 제발 말 좀 들으세요. 주변에 좀 분별력 있는 사람 좀 데려오세요. 분별력 있는 사람. 이재명 씨도 통일교는 기독교 계열이 싫어하니까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대요. 이재명 씨도. 그런 건 좀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선 끝났는데도 무슨 반공운동한답시고 이단 집단이 홍보하고 있는 걸 찍하고 링크를 올리면은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고. 누구 좋으라고 저러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자기들 그냥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칼 빼들었죠. 잘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건희 씨 뭐 통일교에서 뭐 목걸이를 대여했다. 좌파에서 특검하자고 해서 지금 칼 빼들었죠. 잘 감당해 보시길 바래요. 이단이랑 얽힌 거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되는가. 무슨 영빨이 있다는 둥. 아이고 진짜 답답하다. 영빨이 있다는 사람들이 무슨 사입이랑 얽히고 다니냐. 참나. 이것도 분별 못하는데 무슨 나라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망했지. 자, 제가 지금 격하게 말씀드렸지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으면은 절대로 이단 사입이랑 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애국운동이라고 제가 보기에 그것도 세뇌거든요. 무슨 애국운동이야 애국운동. 이단들 배불리고 있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 안다고요. 아 광화문 갔다 왔어? 너 사입이구나.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해봤자 그냥 한마디로 지지를 보시면 된다고요. 오히려 반대쪽 결집만 되고 있으니까 선거 전략에 대해서 좀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좀 뭔가 아비규환인 것 같거든요. 아비규환, 난장판, 뭐 해산 한 해 만에 지금 정신들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단이랑만 안 얽히면은 반은 먹고 갑니다. 반은. 우리나라 정치고 종교고 다 지금 사이비화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이랑 얽히지 마라. 이거 뭐 정치 색깔 있는 발언이 아니라 이단이랑 얽히지 마라. 뭐 좌파 기독교인이든 우파 기독교인이든 이단이랑 얽히지 마라는 말은 중요한 얘기겠죠. 이단이랑 얽히지 마라. 이단 사입이랑 얽히지 말고 교류 참여 금지하셔라.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 네가 알거니와 그런 자들은 스스로 죄를 지어 정죄받는 자니라 라고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습니다. 멀리하라. 멀리하라. 엮이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은 제가 아까 링크했던 영상은 영원히 이용당하겠죠. 그건 김문수 씨가 받아야 될 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단들과 얽힌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분별력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단이랑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